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계법규 식품위생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은 우리 식품 영양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단 식품위생법에서는 제일 처음에 목적하고 용어정의 파트 있죠. 자, 용어정의 파트는 한 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목적사항을 체킹을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유해 방지가 나오죠.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식품위생의 기본적인 목적은 연답이 위생상의 유해 방지,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생의 유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서 식품에 관련돼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자,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목적사항은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자, 이걸 받고 했죠. 자,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양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겠죠. 양적 향상 아니고 질적 향상입니다. 또 식품위생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용어정의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용어정의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만큼 중요한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용어정의에서는 식품 개념부터 들어갑니다. 식품이다. 자, 식품은 모든 음식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의 개념에서는 일단 모든 음식물입니다. 자, 그런데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한다. 그러면 또 이게 틀린 지문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로 열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우리 식품은 모든 음식물 맞는데 자, 무엇은 제외가 되죠? 의약으로 섭취가 되는 거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제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의약품 등입니다.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죠. 식품 자체를 모든 음식물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되는 건 제외입니다. 근데 간간히 이제 문제상에서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되는 걸 포함한 모든 음식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 되겠죠. 포함이 아니고 의약으로 섭취되는 건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식품 개념은 그렇게 정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식품 첨가물이 나옵니다. 자, 식품 첨가물 개념은요. 자, 거기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자, 그리고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이죠. 자, 이것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의 가장 기본 개념은 식품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는 목적이 감미든 또 착색이든 표백 또는 산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에 사용하는데 사용의 목적이 방금 말했지만 감미 또는 착색, 또는 표백, 또는 산화 방지입니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고 사용되는 과정상에서는 식품을 제조, 가공, 그리고 또 조리, 보존이죠. 그 과정에서 첨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식품 첨가물은 여러분 하나 추가되는 게 있죠.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식품 첨가물은 식품에 사용되는 건 맞는데요. 자, 거기에서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기구 용기 포장이죠.
기구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합니다. 거기서 사용되기 때문에 간접적이나마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구나 용기 포장 등이거든요. 자, 이것을 살균 내지는 소독입니다. 자, 이걸 살균 소독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자, 식품에 옮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은 아니겠죠. 식품에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용기 포장 등을 살균 소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에 간접적이나마 옮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바로 옮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균 소독할 때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지요. 이런 물질도 식품 첨가물에 포함이 될 거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도 포함이 된다. 하나 봐두시면 돼요. 자, 이것은 재배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살균 소독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포함입니다. 포함. 그죠? 그래서 포함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당연히 기구용기 포장 등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걸 기구용기 포장에 간접적이나 묻어 있다 보니까 식품에 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물질도 식품 첨가물 개념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재배가 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 관한 것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개념이죠. 우리 식품위생법은 주 대상이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구용기 포장이거든요. 근데 식품의 개념은 의약 섭취 재배한 모든 음식물, 의약은 재배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식품 첨가물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것들을 말한다.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그 사용하는 목적이 감미나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돼 가지고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이 물질이 간접적이나마 식품에 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도 식품 첨가물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양 개념을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잘 물어보는 개념들, 화학적 합성품이 나옵니다. 자, 기본 개념들 용어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자, 먼저 합성품이다 보니까 뭔가 일종의 화학적 수단이죠. 화학적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합성,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화학적 합성품, 화학적 수단을 통해서 만든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온다면 딱 이거죠. 자, 그 개념을 보시면 화학적 수단으로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 나와 있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해 반응, 자, 외죠. 외의 화학 반응을 통한 겁니다. 자,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얻은 물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분해 반응 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분해 반응을 포함한, 자, 이걸 포함한,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점이 됩니다. 분해 반응을 제외한,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분해 반응을 포함하면 틀리다 이야기죠. 그래서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얻은 물질을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통한 것을 화학적 합성품. 딱 그런 여부만 조심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네 번째 개념입니다. 자, 기구 나와 있죠? 기구. 자, 그리고 용기 포장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구라고 하는 것 자체 개념을 두 가지 각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기구는 뭐라 나와 있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 또 그 밖에 바로 뭐죠? 일종의 그 물건들을 말한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자, 그 두 가지 보시면 기구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음식을 자, 일종의 이제 사용하거나 담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기구.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것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그리고 저장, 소분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걸 할 때 또는 운반, 진열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하죠.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구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품 내지는 첨가물입니다. 이것을 뭐 채취하는 것도 들어가죠. 식품 등의 채취, 자, 또는 제조, 가공 쭉쭉 나옵니다. 채취, 제조, 가공, 그죠? 또 조리, 보존 등등입니다. 자,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기구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구는 자, 두 가지께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음식물에 직접 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것. 자, 그걸 먼저 잡아두셔야 되는 게 기구는 직접 닿는 거다. 자, 그리고 자,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것일 수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을 말하죠. 담는 것. 자, 두 번째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자, 소분이란 말 나오죠. 자, 소분은 뭐죠? 소분. 자, 우리 소분 적게 나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거기 완제품인데 완제품을 쪼개 가지고 유통할 목적으로 이렇게 다시 쪼개서 재포장하는 겁니다. 그 소분, 적게 분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분. 자, 그리고 또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구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 채취 등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 들어갈 것이요. 거기 보시면 농업이나 내지는 수산업입니다. 자,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채취에 사용되는 그러한 것. 자, 이거 농업, 수산업에서 채취할 때 자,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이죠. 이것은 우리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포함이 된다, 제외다.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 수산업 등에서 채취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물건들이죠. 자, 대표점들 우리 농업 같다. 농업 같은 뭐죠? 뭐 우리 낫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요. 우리 벼를 뱉은 낫 이런 것. 자, 수산업 같으면 고기 잡기 위해서 낚시 또는 투망 있죠. 자, 이런 것은 식품위생상 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기구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용기하고 포장이 나옵니다. 자, 용기 그리고 포장이라고 나와죠. 자, 우리 용기, 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거라 나왔죠. 넣거나 싸는 것. 자, 그래서 용기, 포장의 개념은 두 가지. 자, 식품 내지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것을 넣거나 또는 싸는 것을 의미한다. 자, 또 한 가지는 용기, 포장은 우리가 음식물을 건넬 때 자, 우리 포장을 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너는, 함께 같이 건네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 포장은 식품 등을 넣거나 싸는 것, 또는 식품 첨가물을 함께 줄 때 함께 건네는 그 물품을 일종의 용기, 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기, 포장에서는 여러분 한 가지 이런 개념 조심하면 되겠죠. 우리 식품 등이죠. 식품 등을 담아서 자, 파는 그릇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틀린 짐이 됩니다. 용기, 포장은 우리가 그냥 식품 등을 넣거나 싸는 것 또는 우리가 전달할 때 함께 건네는 물품입니다. 자, 그래서 용기, 포장 개념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6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 개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있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그렇게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특징 잡아놓으시면 기구는 식품은 모든 음식물인데 뭐가 제외되죠? 의약품 등이 제외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식품 첨가물은 식품에 사용되는 거지만 여기도 살균 소독 같은 것도 살균 소독 때 사용되는 물질이 있죠. 이것도 간접적이나 이렇게 식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받으시면 되겠죠. 또 기구 개념에서는 여러분 정리할 게 뭐 있었죠? 기구란 것은 아까 말처럼 농업이나 우리 수산업 등에 사용돼 채취하는 이것은 재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용기 포장은 좀 넣거나 싸는 것 내지는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일종의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죠.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용기 포장 대신 용기 포장에서는 담아서 파는 그릇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거 하나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용어 중에서 대표적인 용어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위해가 나옵니다. 그럼 위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해는 바로 뭐죠? 우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해는 건강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표시입니다. 자, 표시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도형을 말합니다. 자, 영양 표시는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걸 말하겠죠. 영양 표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영업에 관련된 것을 하나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6번째 영업입니다. 자, 영업하고 아울러서 우리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등이 있습니다만은, 영업이라 하는 것 자체는요. 자, 보시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죠. 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구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 나오죠. 영업은 그것들은 항상 두 가지, 식품이나 내지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이나 첨가물, 자, 또는 기구, 용기, 포장이지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그리고 조리, 저장, 그리고 소분, 운반 또는 판매라고 나오죠. 이거. 또 기구, 용기, 포장은 제조, 운반, 판매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하는 업을 영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자, 농업이나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이라고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 영업 개념 속에는 자, 농업이나 또 수산업입니다. 자, 거기에서 나오는 식품 채취업입니다. 자, 이런 식품 채취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개념에 포함이 된다, 제외가 된다. 이것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개념은 우리 식품 첨가물의 채취, 제조, 그리고 가공, 조리, 그죠? 저장, 또 소분, 운반, 판매가 될 것이고, 용기 내지는 우리 기구 포장에 관한 것은요. 아까 봤지만 뭐죠? 제조, 운반, 판매인데, 그러니까 농업에서 채취, 식품 채취 뭐 있던들? 우리가 그죠? 우리 벼농사 지은 걸 말하겠죠? 그래서 벼농사라든가, 수산업에서 채취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양식을 통해서 우리 굴을 채취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에는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거. 식품위생법상 영업에는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영업 개념을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업자가 나옵니다. 자, 영업자에 관련된 것은 자, 또 우리 뒤에서 영업의 종류를 공부할 것입니다만은, 일반적 영업의 종류상 자, 영업에 허가를 받은 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죠? 자, 또는 우리가 신고를 한 것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영업 허가, 자, 또는 영업 신고입니다. 자, 또는 등록을 유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등록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한 자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자를 우리는 영업자라고 합니다. 영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자만을 의미한다면 틀리겠죠?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또 영업 신고를 한 자, 또 영업에 등록을 받은 자죠. 이런 자들을 우리는
영업자라고 부른다는 거요. 영업자 개념은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식품위생입니다. 여러분들,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 개념 대상이 나와 있죠. 자, 식품위생의 대상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음식에 관한 위생을 식품위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품위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서는 여러분 항상 보거든 대상, 식품위생의 대상은 여러분 뭐 있었죠? 식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또 기구, 용기, 그죠? 그리고 포장입니다. 식품위생의 대상은 이런 거죠.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간히 식품위생의 대상에서 자, 식품의 영양이다. 자, 식품의 영양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식품위생에는 안 나와 있죠. 식품의 영양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위생을 우리 식품위생을 합니다. 따라서 식품의 영양은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지를 아니한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집단급식소가 나옵니다. 자, 집단급식소는 여러분 별표를 꽝꽝꽝 쳐놓으셔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집단급식소는 기본 개념적 요소를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우리 뭐 3만여 명이 넘는 영양사들이 주로 이제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이제 근무 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집단급식소에 관련된 테마는요. 자, 첫 번째 정리할 것. 집단급식소는 개념적 요소입니다. 이게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개념적 요소에서 자,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 않는다? 목적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간간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이다 하면 틀려요. 불특정하면 틀린 개념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틀리고요. 영리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틀린 개념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합니다. 자,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되려면 1회에 몇 명 이상이죠? 50명 이상입니다. 1회 50명 이상,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1회 50명 이상의 일종의 이제 그러한 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계속적 음식물을 공급하는 자, 그러한 시설물이죠. 자, 그런 시설을 말한다고 집단급식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집단급식소에 관련된 것은 주로 이제 뭔 나오죠,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그죠? 또 우리 병원 나오죠. 학교, 병원. 자, 그런들 기숙사. 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이죠. 복지시설입니다. 자, 나머지 기타 등등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일정한 산업체도 들어가죠. 산업체 등등입니다. 이게 보통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급식시설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급식시설들이다. 이것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학교 같으면 학생들이겠죠. 병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선 여러분 조심할 것. 일반적으로 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우리가 대중음식점이죠.
자, 대중 일반 음식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음식점은 집단 급식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중 음식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집단 급식소가 되려면 1회 몇 명 이상이죠? 5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1회 50명 이상씩 음식물 제공이 되거든. 그래서 50명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에게 음식물 제공한다 해도 틀린 점이죠. 50명 이상입니다. 또 계속적이다 보니까 일회적으로만 음식을 공급하는 건 집단 급식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자, 개념적인 특징은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급식소 개념에서는 잘 물어보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틀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불특정 다수인하면 틀립니다. 특정 다수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회에 50명 이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학교나 병원, 기숙사, 산업체,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등에 있는 급식시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집단 급식소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자, 일반적으로 그 정하는 시설 나오죠. 여기는 급식시설로서 어디서 시설을 정한다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데 총리령이다. 그러면 틀린 점이 됩니다. 총리령을 정하는 시설하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단 급식소에 관련돼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요. 일단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면 나오죠. 자, 설치 운영하려면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려면 뭐 하죠? 여기는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자, 시군구장은 여러분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을 말합니다. 자, 줄여서 시군구장이라 씁니다.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한 김에 한번 더 볼까요? 일반적으로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됩니다.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신 단입니다. 영양사를 두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는 게 맞아요. 근데 영양사를 두지 아니해도 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미리 딱 정리를 해주세요. 집단 급식소는 영양사를 둬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영양사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직접 영양 지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운영자 자체가 영양사고 그리고 직접 영양 지도를 하고 있다면 영양사를 두지 아니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집단 급식소 여기에 1회 급식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산업체로 본다면 1회 급식에서 100명 미만의 산업체라고 나옵니다. 100명 미만 산업체 있는 집단 급식소입니다. 자, 여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조리사입니다.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취득했다 나와 있죠. 영양사 면허 취득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집단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것 미리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 급식소는 우리 시군에 신고해야 될 것이고 영양사를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요. 첫 번째는 운영자가 영양사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1회 급식할 때 100명 미만의 산업체로 나와 있죠. 이때도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조리사가 있는데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식중독이 나옵니다. 식품 이력 추적관리 나오죠. 자, 식품 이력 추적관리 봅니다. 식품 이력의 추적관리는 식품의 생산 단계부터죠. 그래서 생산한 것은 제조 가공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식품의 제조 가공 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이력 추적이죠. 그래서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 관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부분에서 그 문제가 생겼는가를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고자 하는 것이 이력 추적 관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중독은 여러분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이죠. 그래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일반 우리 독소형 질환음입니다. 자, 식중독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 식단은 뭐 급식 기획서니까요. 자, 이렇게 용어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조입니다. 3조는 식품 등의 취급이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판매 나오죠. 자, 이런 것 할 때, 소분, 운반, 진열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영업에 사용되는 기구용기 포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에 사용되는 이 기구용기 포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기구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자,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상에서 영업에 사용되는 기구용기 포장은 완전 멸균하여 사용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점이 됩니다. 자, 기구용기 포장은 완전 멸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아울러서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는 집단급식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와 있죠. 그리고 자, 나머지는 대통령령은 몇 가지 안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총리령이 많거든요. 이제 그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은 주관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직속이지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으로 보통 규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입니다. 여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우리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고요. 주로 이제 용어적인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다 보니까 최소한 한 문제나 더 나가면 두 문제까지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2장 식품 등 또는 식품 첨가물 나와 있죠. 자,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